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가스공사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1차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 투자 자문사 선정에 대한 이 이슈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S&P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가 동해가스전 투자 자문사로 선정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투자 주관사 선정에 대한 부분들 자문사 선정에 대한 부분과 민간 투자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투자 자문사가 선정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봤을 때, 자, 그 1차 로드쇼를 진행을 하면서 엑소모빌이라든지 아람코, 애니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참여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차 로드쇼를 통해서 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들,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일정이 앞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대왕고래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났을 때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도 최대 2천조 원에 육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보시면 9월 달에 2차 전략 회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시추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이 가운데서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과 1차 시추에 대한 일전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 506억 원에 대한 확보 소식 그리고 석유공사 측에서 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서 1차 시추를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었죠. 이런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이슈가 나타나면서 충분히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이러한 일정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누구였죠? 자, 외인 세력들이었죠. 자, 일전에도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타날 때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 때는 외인들이 다시 물량을 더 담으면서 이런 상승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인들의 주체가 다시 한번 물량을 장악하고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한국투자, 메릴린치 이런 5개 창구에서 매도수가 처리가 됐고요. 반면에 삼성,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보다도 추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기간을 조금 더 넓혀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박스권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32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진 반면에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또 물량을 집어넣고 여전히 보유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최소한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 위치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물량 이탈이 나타날 건지,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건지를 파악하면서 대응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윗구간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아래 구간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1위부터 27위까지 27개 창구에서 수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매도의 흔적 찾아볼 수가 없죠. 이 구간이 44,100원 이 구간이었고요. 이 구간을 일전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다가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다 보니까 저항 라인으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탈하니까 빠르게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의 평단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윗구간에서 접근해서 여전히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다. 이들의 평단가를 벗어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매도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구간이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44,100원이 박스권 하단,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평단가인 51,000원의 이 구간이 박스권 상단을 기록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를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내일장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 한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가스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급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스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부 다 이런 부분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여러분들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른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한양행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한양행이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우리가 챙겨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종목도 미리 급등하기 전에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